32번 지문입니다. 학생들이 종종 mistake, 착각을 합니다. familiarity, 친숙함을 with true mastery, 진정한 숙달과 착각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혼동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친숙하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숙달이라는 표현을 좀 잘 봐둬야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제 creating, 분사 구문 붙어 있어. 만들어냅니다. A dangerous illusion of competence. 위험한 착각을 만들어낸대. 능력이라는 위험한 착각.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하고 illusion of competence 얘를 선행사로 해서 관계부사절 where이 지금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좀 적어볼까? 능력의 착각. 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 recognizing information,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이제 where의 주어야, 인식하는 것이 feels like, 어떻게 느껴지냐면 genuine knowledge, 진정한 지식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착각을 지금 만들어낸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친숙한 것을 진짜 마스터한 걸로, 숙달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능력의 착각이라는 거래. 근데 이제 이 능력의 착각이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인식하는 거.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친숙함을 같은 말인데 바꿔 쓴 거야. 친숙한 거, 즉 내가 이 정보를 알아보는 거. 이거 나 봤던 건데?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 게 마치 내가 그걸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야. True mastery. 진짜 내가 그걸 숙달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실이 친숙하다고 해서 내가 그 정보를 알아본다고 해서 실제로는 그걸 내가 진정으로 숙달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종종 그런 착각을 한대. 그런데 they struggle.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애를 먹는 거지. 언제? When asked to recall or apply it independently. 질문 받았을 때, 요청 받았을 때. 여기 지금 과거 분사 붙어가지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 여기가 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할 거야. 뭐 하도록? 회상하거나 적용하도록. 그 지식을 회상하거나 적용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적용시켜 달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막상 애를 먹는다는 거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질문을 받으면 써먹을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막 듣고 나서 이제 이거 아는 것 같아. 이해하는 것 같아. 그냥 이제 친숙해졌으니까.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상황 전체를 this cognitive bias 라는 단어로 싹 다 묶은 거야. 알겠지? 이걸 인지적인 편향이라고 얘기한 거야. 인지 편향. 자, 한마디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자, 일단 이 문장의 주어로 쓰여서 동사는 밑에 있는 leads 얘야. 알겠지? 이끈다. 이제 주어가 이끈다. 이런 구문이고 가운데 이제 컴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pp strengthened 요거 과거 분사 붙어 있잖아. 요거는 수동 분사 구문. 그래서 강화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강화되는 거냐면 by passive study methods, 수동적인 공부 방식에 의해서 강화되어져서 이러한 인지 편향이 leads, 이끈데 learners, 학습자, 목적어가 to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게 만든대. 뭐를? 그들의 understanding, 이해를. 내가 이거 진짜 이해했구나 하고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인지 편향인 거고, 그리고 이제 능력의 착각인 거지, 그지?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필자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할 거야. 자, 애들이 이렇게 좀 친숙하다고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Teaching materials. 자료를 가르치는 것. 이렇게 지금 동명사 주어 들어와 있거든.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비록 informally 어떻게? 비공식적으로든지 아니면 imaginatively 상상으로든지 actively 적극적으로 counters 대응한다. 얘가 동사지 그치? 지금 동명사 단수 주어에 단수 동사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선생님들의 자료 뭐 이런 거거든.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대응한대. 이제 뜻은 대응한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 다루다, 해결하다 요 정도 어감으로 조금 해석을 할게. This illusion 이러한 착각. 얘들아 이거 무슨 착각인데 이 인지편향 있잖아 그치? 안다고 착각하는 거. 이러한 인지편향을 해결해 준대. 이게 이제 해결책 제시하는 거거든. By requiring 뭐 함으로써 요구함으로써. Deeper processing 더 깊은 처리 방식 그러니까 심층 처리, active recall 능동적인 회상, structured organization 구조화된 조직 그 다음에 이제 revealing gaps in knowledge 지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등등을 통해서 알겠지? And revealing 요거는 이제 requiring 하고 이렇게 병렬이거든. 이런 식의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인지 편향을 다룰 수가 있대. 지금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지만 여기 by 이하 부분은 있잖아. 그 이제 가볍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이러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teaching materials 자료를 가르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것만 중요하게 해석을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by 이하는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 정도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개별적인 단어 정도만 외워두고. It introduces. 그것이 자 이게 이제 it으로 받아준 거지 그치 요거 teaching materials 하는 거 이것은 또한 introduces 도입하는 거야 powerful methods 강력한 방식을 도입하는 거야 like teaching imaginary students 상상 속의 친구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왜 인형 앉혀놓고 뭐 가르치는 뭐 흉내내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치 뭐 그런 거라든지 peer teaching in study groups 조별 과제에서 또래 가르치기라든지 employing the Feynman technique 이러한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술을 이용을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 writing explanations for others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써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아까 전에 위에 여기 by 이하 해석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착각에 대응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adapting the teacher mindset. 여기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건데 선생님들의 사고방식. 이거지 그치? 교사의 교사의 사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지? 이게 이제 주어인데 teaching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teaching. 교사들의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transforms 동사다 그지? 바꾸어 준대. change. surface familiarity 그 표면적인 친숙함을 into real mastery 진짜 완전한 숙달로 바꾸어 준대. 그리하여서 이제 또 분사구문 이 and ing 그 다음에 이제 또 and ing 하고 병렬로 지금 이어지면서 노출시켜주고 채워준대. gaps in knowledge 아이들의 지식의 격차를 그리고 보장해준대. 견고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이해를 보장해준대.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교사의 사고방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그것이 실제로 가짜로 친숙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해서 글을 단락으로 조금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 친숙한 거는 숙달로 애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이게 친숙하니까 나는 이제 완전 아는 건가 보다. 외웠나 보다.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지편향 cognitive bias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illusion,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overestimate, 자신의 이해력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요 한 문장이 해결책이야. 자료를 가르치는 거. 그게 이러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착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어지는 문장들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이런 방식으로. 알겠지? 또 그것이 또 강력한 방법들을 도입을 하기도 하는데 또 이런 방식들, 저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주제를 반복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교사들의 사고방식을 adapting, 선택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런 표면적인 친숙함이라는 착각을 진짜 숙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의 지식의 격차를 드러내주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면서 견고하고 신뢰가 가는 이해를 보장해준대. 정리가 되었죠, 그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3번 질문입니다. From around 3000 BC, 기원전 3000년 경 전부터 The Sumerian officials, 수메르의 공무원들, 관리들이 would mark, 표시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요거 조동사 무엇 하곤 했다, 하곤 하다. 과거의 이제 그 행동이에요. 그들의 list of goods, 상품의 목록을 on clay tablets, 점토판 위에 기록을 하곤 했어. If they wanted to record 5 fish, 그래서 만약에 5마리 물고기를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they would mark 5 pictures of a fish. 물고기 그림 5개를 표시를 하겠죠. 그쵸? 그림을 그리겠지. Their first great intellectual leap.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인 도약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렇게 된다 그지? 지적인 도약, intellectual leap.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separating the number from the object. They were counting. 여기까지 같이 볼까? 걔네들이 count 수를 세는 거잖아. 세고 있는 물체로부터 수를 분리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 전치사 from 다음에 일단 동명사 들어오면서 뭐 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separate A from B. 일단 이렇게 하면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이런 의미죠. separate A from B, 분리하다 A를 B로부터. 그래서 숫자를 뭐로부터? 걔네들이 세고 있는 물체로부터 분리하는 거에서 나왔대.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표현이야.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주제가 되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물고기 세려면 물고기 그림을 그렸잖아. 근데 이제 똑같이 5개라도 사과를 적고 싶으면 사과를 5개를 그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끝없이 그려야 되지, 그치? 종류마다 다 다르게 그려야 돼. 그런데 내가 세고 있는 물체와 숫자를 분리하는 순간 엄청난 지적인 도약이 발생했다는 거야.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they would represent five fish. 그들이 나타내기 시작한 거야. represent A with B. A를 B로 나타내다 라는 뜻이죠. 그쵸?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A with B. 나타내다. 또는 표시하다. A를 B로. 그래서 이제 이 5마리의 물고기를 뭐로? 숫자로 나타내기 시작한 거야. 그치? For the number 5. 5개, 그러니까 숫자 5라는 걸로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야. Alongside a symbol for the fish. 물고기 상징 옆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물고기 5마리 하면 물고기를 요렇게 5마리를 그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물고기 옆에 그냥 5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탕 5개, 사과 5개 할 때도 사과를 일일이 5개를 요렇게 그리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사과 5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 숫자와 물체의 분리야. 알겠지? 숫자와 세는 물체 대상의 분리. 알겠지?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제 세는 대상이라고 해볼까? 사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돌아와서 If they wanted to describe 5 of something else.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거 5개를 묘사하고 싶다. They realized. 그들은 깨달은 거지. 대절 생략돼서 대절이야. They could keep the same numeral. 똑같은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5라는 수는 그대로 쓰면서 trade object symbol. 그 물체의 상징만 trade 바꾸면 되는 거야. For a cow or a jar of oil or whatever else 뭐든지로 바꾸면 되는 거야. 뭐든지 they were interested in. 걔네들이 바꾸고 싶어 하는 뭐든지 그냥 상징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whatever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얘도 얘들아 what 하고 관계 대명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복합 관계 대명사거든. 관계 대명사거든. 그래서 뒤가 불완전한 구조가 따라 나오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전한 전 따라 나온다 알겠지? 불완전. 그래서 걔네들이 관심 있는 거 뭐든지 상징만 바꾸면 돼. The Sumerians had developed the idea of an emancipated number. 이 수메르인들이 개발한 거야. 발전시킨 거야. 어떤 생각이야? emancipate는 원래 해방시키다 라는 표현인데 과거 분사의 형태로 number 수식하면서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거야. 이 해방된 숫자 얘들아 아까 전에 말했던 대상과 숫자의 분리 이걸 이제 더 짧게 줄인 표현이지. 즉 이 해방된 숫자라는 거는 existing 존재하는 거야. 분사 구문 붙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또 다른 문장으로 해석해 주면 돼. In its own right. In its own right 그 자체로 라는 뜻이거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independent 독립적인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야. And being independent.
이게 이제 앞에 being 생략된 분사 구문의 병렬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독립적이면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야. 일단 해석은. 근데 뭐에 대해서 독립적인 거냐면 whatever it is being used to count. 그것이 무엇을 요렇게 무엇을 그것이 세려고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 지금 it is being used 요 it이 이제 숫자 알겠지? 그 숫자가 사용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거 진행 수동이지, 그치? 진행 수동. to count 목적. 해서 세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근데 count 다음에 뭘 세는지 비어있지, 그치? 목적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지금 whatever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숫자가 무엇을 세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얘들아, 여기 구문 정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거야. It is easy to take the emancipated number for granted. 여기까지 일단 볼까? 그래서 쉽대. 여기 it은 가주어라서 일단 넘어가고 진주어 to 부정사 이하가 진주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take A for granted 얘가 또 따로지. take A for granted.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당연시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당연시 여기기가 쉽대. 요렇게까지 진주어 묶으면 되겠네요. 돌아와서 해방된 숫자라는 개념을 당연시하기가 쉽대. 왜냐하면 as 원인 it is so deeply set into modern thought. 그것이 너무나도 깊게 현대인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숫자라는 개념이 그냥 숫자 그 자체로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기가 쉬운데 그런데 but to the earliest civilizations 초기 문명에게 있어서 it was intellectually new. 이것은 지적으로도 새롭고 extremely powerful 극도로 강력한 것이었어. 왜 그렇겠어? 생각해봐봐. 사과를 5개만 셀 때는 사과를 5개만 그리면 되니까 점토판이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근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뭐 수천 마리를 잡아오잖아. 그물을 가지고 수백 마리를 잡아와. 그러면 물고기를 100마리를 그리려면 이만큼 석판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물자도 더 들어가고 자원도 더 들어가고 사람도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야. 모든 분야에서. 그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게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는 거지. 일단 내용은 그렇고요. 조금 중요한 표현 마저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 해방된 숫자라는 게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세고 있는 대상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것 그러한 존재.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의 숫자의 발견에 대한 글이에요. 그죠? 네, 일단 이번 강의에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